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반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성범죄 방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왕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나섭니다. 광주시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나섰습니다. 충북도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고소가 접수된 후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는데요. 하지만 고소를 한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들으며 2차 가해로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도가 지나친 2차 피해가 가해지고 있다며 2차 가해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관련하여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공개적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2차 피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은 박 전 시장의 유명을 달리해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검경은 기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나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어 사건은 끝이 났으나 사건에서 파생된 다른 사건들이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기사화되지 않아도 크고 작은 성범죄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된 성범죄 방지 125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가 성범죄 방지 125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 관련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7월 30일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스토킹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스토킹 관련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후 법안으로는 일명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내놓았습니다. 아동에게 성범죄를 범해 복역 중인 조두순이 12월 13일 만기 출소함에 따라 재범을 우려하는 여론을 반영한 법안이라는 게 특위 설명입니다. 이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일종의 이제 이게 과연 정의라고 볼 수 있느냐. 피해자가 뭘 잘못했길래 스마트워치를 들고 24시간 자신의 신변을 스스로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느냐. 왜 경찰에 의해서 감시를 받아야 되는 게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도저히 동의하기가 어려웠었는데, 한편 특위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두순한테 소급 적용하기는 힘들어 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조두순은 출소 후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데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보호 수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외국인 최초로 남북한의 백두대간을 모두 종주한 로저 셰퍼드를 초청해 비대면 인문학 강의를 열었습니다. 남북의 공통주제인 산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로저 셰퍼드의 강연은 유튜브 강북구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제22회 인문학 강의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열린 사전 녹화 현장에서 강사로 나선 로저 앨런 셰퍼드는 남북 백두대간 답사기를 강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강사는 한국에 사는 저마다 설화와 전설이 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또한 매력적이라며 산이라는 남북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언급된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척추에 해당하는 곳으로 백두산에서 시작해 금강산과 설악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1,400km 구간의 산줄기를 뜻합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로저 셰퍼드는 남한과 북한의 백두대간을 모두 종주한 최초의 외국인으로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는 남한의 산을, 2011년과 2012년에는 북녘의 산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와 함께 셰퍼드 강사는 백두대간 영문 안내서와 사진집을 편찬한 데 이어 지난 2015년에는 평양인민대학습당에서 백두대간 줄기 사진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수유동 근현대사 기념관에서 한반도 평화기원 일맥상통 백두대간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강북구와도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로저 셰퍼드의 다양한 체험담과 인생 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번 강연은 9월 28일부터 유튜브 강북구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최근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 주차장은 10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전까지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망원동 460-5번지 일대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이 신설됨에 따라 마포구는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 준공을 알리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을 정식 운영 전까지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은 A동과 B동 두 개 동에 총 203면 규모입니다. A동 개방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운영 예정인 B동 개방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주차요금 전액이 면제됩니다. 망원나들목 공영주차장은 10월 1일부터 개관해 유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A동은 시간제 주차장으로 5분당 200원으로 운영되고 B동은 9월 중 거주자 우선 주차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통해 배정받은 차량들이 10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는 지역 내 우범지역 방범 순찰과 마을 환경 정화 활동 등을 목적으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나섭니다. 지난 9월 10일 부곡동과 오전동에 설치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6일에 부곡동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에서 통합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이나 또 도시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 방범 순찰 활동이라든가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택배 보관 문제라든가 또 그 열악한 지역의 환경 정화 활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킴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한 개소당 4명의 지킴이와 1명의 사무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대로 근무하며 우범지역 방범 순찰과 마을 환경 정화 활동, 생활 공구 대여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이 안심하며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에 중점을 둔 추석 명절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가 9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2주간을 추석 명절 종합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명절을 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 교통, 재난재해 등 8개 대책반을 가동,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5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를 정상 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별 청소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 소방관서에서는 화재 예방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광주시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한국가스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내년 수소 생산시설 구축에 들어갑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수소 생산기지 부지 제공과 인허가 등 행정 지원을, 한국가스공사는 수소 생산시설 구축과 운영을 맡게 됩니다. 호남권 거점 수소 생산기지는 오는 2022년 평동산단 3차 부지에 총 218억 원이 투입돼 하루 최대 4톤의 수소를 생산하게 되며 광주 전남 반경 70km 내 공급됩니다. 수소 생산기지가 구축되면 울산, 서산, 여수 등에서 수소를 공급받아 운송 비용이 발생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어
수소 공급 가격이 킬로그램당 8,200원에서 6,000원으로 약 27% 인하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 밖에도 생산 유발 210억 원, 부가가치 유발 50억 원, 고용 유발 31명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돼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강릉문화제 야행이 2021년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됐는데요. 당초 9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일정이 10월로 연기됐습니다. 방문객이 모이는 행사는 하지 않고 문화재 야경 관람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릉문화제 야행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0월 29일부터 31일로 미뤄졌습니다. 올해는 매년 2회로 나눠 개최하던 것을 1회로 축소하고 인파가 몰리는 무대 공연과 저잣거리, 먹거리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대신 관아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라이트 아트쇼, 미디어 파사드 등 빛과 디지털을 이용한 야경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됩니다. 또 강릉문화원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관아 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 투어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에 나설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해 마을이나 공공건물 개별 가구에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구축 사업입니다. 평창군은 올해 3월부터 수요조사와 모집 공고를 실시해 컨소시엄 구성, 서면 심사, 현장 평가를 거쳐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종 사업비 56억 3,3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확정짓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특히 이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총 사업비 56억 3,300만 원 중 50%에 달하는 28억 1,500만 원이 국비 보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횡성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판매 제조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횡성군 보건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대비해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석 성수식품 제조 판매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즉석 제조 가공업소, 기타 식품 판매업소, 식품 접객업소, 휴게소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위생 담당 공무원 5명으로 이뤄진 점검반은 무신고 제조 판매 여부를 비롯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판매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습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제수용 선물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확보 및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올해 지방정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가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돕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도는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근로자의 취약계층 여부와 참여 연차 및 계속고용 여부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98만 4,030원에 30%에서 90%를 지원합니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에 전통시장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보령시가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추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시는 6개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명해 릴레이로 장을 보는 언택트 릴레이 장보기 챌린지를 추진합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한 전통시장 방문 인증샷 이벤트와 회식비를 쏜다 이벤트 등 다양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를 추진합니다. 한편 보령 전통시장에서는 고객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송편, 전, 과일 등이 담긴 추석 제수용품 올인원 키트도 판매할 예정입니다.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가 시민들의 사고 예방과 안전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했으며 비상벨을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는 5억 4천만 원을 투입해 CCTV를 물금 대방 7차 앞 사거리와 동면 창기마을 지하차도, 서창동 명동 어린이공원 5거리, 소주동 한빛 어린이집 앞 등 우선 설치가 필요한 장소 37개소에 136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시는 또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귀갓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와 양산경찰서가 함께 안전취약지역 중 31개소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비상벨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그동안 실내를 중심으로 실시했던 코로나19 방역을 공원 등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야외 공간까지 확대했습니다.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포항시의 대대적인 방역 대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해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에는 포항 드론 연구회 회원과 생활방역단 등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형산강 둔치, 도시 철길숲, 냉천 일대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간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는 그동안 주로 실내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방역을 확대해 시민들이 휴식을 즐기는 야외 공간에 대해서도 집중 방역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함께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해 방역 취약 지역과 근린 생활 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감염병 걱정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올해는 각종 전시회를 직접 방문해 관람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2020 여수 국제미술제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엑스포 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장인을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전시 관람 시 간격을 유지하게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해제 금기어로 원초적 금기부터 말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작가들을 통해 기존의 틀을 깨고 인식이 전환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전시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은 국내외 작가 90명의 영상미디어 10점, 회화와 사진 270점, 설치미술 20점 등 현대미술 300점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장수군청 인근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해 많은 군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에 장수군이 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황인아 기자입니다. 장수군청 인근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및 보행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장수 중심지 주차타워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주차면수 200면, 사무실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사전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지 매입 등을 완료했으며 향후 사업장 내 건물 철거 주차 공간 확보와 주차타워 내 입안 공간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뿐 아니라 민원 해결을 위해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기한 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황인아였습니다. 올 추석은 예년처럼 온 가족이 모이긴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명절을 홀로 보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전주 수한방병원과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 지회가 위안잔치를 열고 물품을 기부합니다. 강석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수 한방병원과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 지회가 2020 추석 명절을 맞아 위안잔치를 열고 4,3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주시에 기부했습니다. 임선영 병원장과 이면 부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명절을 홀로 보내는 분들을 위한 작은 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도 면회가 어렵고 또 집안에만 계신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후원해 주신 분들, 자원봉사 해주는 분들 참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올 이제 추석에는
좀 더 풍요롭고 외롭지 않고 이제 다들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기부 물품은 전주시 각 읍면동으로 보내져 암 환자와 장애우, 독거노인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겉옷을 꼭 챙기시고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